자, 어제 신원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고 문에게 거취를 일임한다라는 식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회의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명분으로는 신원수 수석이 주장해온 검찰 인사에 대한 부분, 근데 1차 인사는 박범계가 이광철하고 그렇게 둘이서 해버렸고 결국 문재인이 그건 뭐 사후제가가 아니라 문재인이 말로 허용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2차에서 검찰청에 차장급 인사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윤석열 라인에 대해서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는 인사안이 있었는데 신현수가 사의를 표명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윤석열의 반발 등이 내부적으로 있으면서 결국 김학의 출검 수사팀이 수원에서 하죠. 그리고 원전 수사팀, 이건 대전지검에서 하죠. 이 부분들이 다 스톱이 되고 쟁점이 됐던 사람이 중앙지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 1부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필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제거하지를 않았어요. 이성윤이. 그러니까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변필검은 이번에 반드시 핀셋으로 쫓아낸다 돼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제갈 블랙리스트들이 다 스톱된 거는 신현수가 지금 사표를 내게 되면서 결국은 이 사태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차 때처럼 신현수를 패싱하고 검사장 인사를 강행하고 문가리가 형식적으로 사후 제가했다라는, 즉 민정수석을 뛰어넘은 인사를 문가리가 제가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신현수가 문가리 패싱 부분에 대해서 감찰 요구까지 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신현수 사의 표명으로 자꾸 번져가면 아마 감당이 불가했을 거다. 박범계가 또 다른 추미애가 나오는 거죠. 박범계가 추미애가 된다. 신현수의 휴가 기간 동안에 정권이 당근과 채찍을 신현수한테 들이밀어서, 그래서 신현수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이 진행 내용을 보고도 했고 또 검토도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하게 신현수의 복귀 작전을 주말에 전방위 설득전을 벌여서 해냈다. 여기에 유영민 비서실장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까지도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냐, 착해졌냐? 그건 아니죠. 못된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겠습니까? 문가리가 아마 이렇겠죠. 저거 신현수 저거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여기서 쫓아내면 아마 밖에 나가가지고 뭐잖아 인터뷰도 할 거고 왜 그랬는가 하는 내용들이 번져가면 일단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가 되겠나. 그래서 저거 어쨌든 붙들어 매놓고 결국 7월 달에 윤석열이 나갈 때 같이 내보내버리고 그때 되면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도 이겼으니까 대선까지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면 된다. 그때 신현수 저것도 내보내버리자. 손을 보더라도 저 인간을 그때 손을 좀 보자.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문가리와 직접적인 갈등을 벌이고 청와대를 떠난다. 문이 지금 신현수에 대해서 문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는 거죠. 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신현수는 문한테 불만을 품고 떠나는 거지 그것이 뭐 박범계하고 갈등이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초반에 니 나가려면 나가라고 인사 강행해놓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겠다 했는데 그럼 사람을 찾아보시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뒤늦게 이렇게 급해졌을까요? 결국 신현수가 나가는 부분이 신현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문 정권의 4월 선거에 치명타를 입힐 거다. 그래서 총동원돼 가지고 신현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문에게 큰 타격이 된다. 자, 그런데 신현수라는 이름이 우리들 병원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지요. 자,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면서 북한의 돈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불만을 품고 신현수가 나는 안 한다고 하면서 그만뒀지요. 그래서 사실상 문은 신하고 어떤 관계인지 둘 빼놓고는 잘 모르겠지만 찰떡궁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현수를 지속적으로 자신의 곤란한 문제들을 맡기고
그대로 써왔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신현수가 여기서 들이받고 나갔다가 나중에 내막을 공개하거나 어디서 나타나면 그 자체로 이거는 선거지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신현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문 정권의 불법이 여러 가지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뒤늦게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갔다가는 저 사람이 뭔가 폭로했을 때 감당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온 채널을 다 동원해서 이번에 검찰의 2차 인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니까 제발 나가지 마라. 이렇게 설득을 했고 결국은 문이 일단은 선거 뒤로 미루자고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현수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청와대가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신현수의 검찰 인사에 대한 존중을 조금 해주는 척 하면서 문이 직접 설득에 나서서 일단 봉합을 하는 과정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치사한 거는 지난 금요일입니까? 경향신문이 신현수의 정려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장난을 쳤지요. 근데 이 와중에 하나 인사가 굉장히 희한한데 임원정이라고 대단히 시끄러운 여자 검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데 현 보직에 유임되면서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어서 임원정이가 검찰 수사를 하게 되고 원래 이번에 이런 신현수 사태가 안 났으면 임원정이가 대검의 감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거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직 이동은 없이 겸임 발령을 내서 결국은 정권이 하고 싶었던 신문 따까리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부분이 물 건너 갔지만은 임원정이를 검사로 발령을 내린 것은 임원정을 동원해서 또 윤석열 등에 대한 수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왜 그렇게 보이는가 하면 결국 임원정이라는 이 여자만큼 이 정권에 충성을 바치는 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렸어요. 지금 대검의 감찰연구관이라는 것은 비직제 자리예요. 직제도 없는 자리를 한 거예요. 자, 이 여자를 감찰 담당을 시켜서 뭘 하려는데 마땅히 줄 보직이 없으니 직제도 없는 자리를 줬다는 겁니다. 대검 소속으로 있으면서는 수사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지만 중앙지검 소속이라고 검사라고 겸직을 하게 되면 수사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검사를 겸직 발령을 낸 것은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자리였고 대검은 임원정의 이런 겸임 발령에 대해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검찰 임사를 앞두고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거다. 감찰 2과장이 사의까지 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검은 이거 임원정의 겸임 발령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지만 법무부는 겸임 발령을 결국은 했다는 거예요. 겸임 발령이 의미가 뭔가 하면 한명숙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임원정이 한명숙을 수사한 팀에 대해 위정 강요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연구관이라서 검토만 하지 수사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원정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해서 결국은 임원정이가 한명숙 사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윤석열 등에 대한 수사 진행을 갖다가 한명숙 수사로 죽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지금 그거를 노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수사팀 검사를 임원정이가 불법 수사했다고 기소를 해서 결국 윤석열을 엿먹이려고 한다. 임원정은 이번 인사 외에도 윤석열에게 차례 겸임 발령을 요구했지만은 윤석열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숙 재판 관련해서 감찰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결국 지금 이번에 임원정을 수사를 시키는 것은 임원정에게 칼춤을 추도록 날개를 달아줬다. 제복을 앞둔 시점에서 여건이 임원정으로 하여금 이런 이슈를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일각에서는 한명숙 수사를 재개함으로써 윤석열을 죽이기 시즌2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24일 추미애는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하면서 한명숙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임원정이가 또 그거를 갖다가 입증하겠다고 들면 결국은 윤석열 죽이기가 재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그야말로 미친 똥개를 풀어가지고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힘 빼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임원정 인사, 원포인트 인사의 의미란